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번에 했었던 거 우리 교재 보면서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6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불의 발견에 대한 내용 한번 좀 그 용어들 정도 토기, 유리, 청동기, 철기 이런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철의 이용. 자, 철의 이용, 금속의 매장량 사용식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매장량이라는 거는요, 그 지각에 있는 금속들이 어느 게 제일 많죠? 알루미늄이 제일 많은 거예요. 알루미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철, 구리, 금 순서입니다. 근데 이 사용 시기는 좀 달라요. 이 사용 시기는 금, 구리, 철, 알루미늄. 매장량이 많은 알루미늄이 최근 들어 많이 쓰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거 어려웠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매장량이 적은 금을 왜 제일 먼저 사용했죠, 인류가? 이건 반응성이에요. 금속의 반응성. 금속이 반응성의 경향이 있는데, 이 금속이 반응한다는 거는 뭐 잘하는 순서냐면요. 금속은 뭐 잘한다 그랬죠? 산화 잘하는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이온화 경향표라고 해요. 이 표는 나중에 또 나오지만 미리 외워두시는 게 낫죠. 금속들에 반응하는 산화 잘하는 순서를 결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죠. 칼, 가,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소, 구리, 수구, 수은, 은, 백금, 금. 이 순서예요. 그죠? 이걸 이온화 경향표라 그러고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모르는 금속이 뭐 있죠?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요 Z에는 아연이죠. 철, 니켈. Sn이 뭐죠?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입니다. 주석. Pb는 무슨 금속? 납이라는 금속이죠. Cu, 구리네요. Hg는 수은입니다. 수은. Ag는요, 은. Pt는요, 백금. Au는요, 금. 그래서 앞자만 써서 칼카나마, 알아, 철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수소는 금속은 아니지만 양이오되는 성향 때문에 여기 기준처럼 나중에 환원전이 배울 때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산화수 한번 확인해 볼까? 칼륨 이온이 되면 전자 몇 개 잃어요? 칼륨 하나 잃는 일조 원소잖아요. 칼슘 모르니까 2 플러스, 나트륨 1 플러스, 마그네슘은요? 2 플러스죠. 알루미늄은 몇 플러스라 그랬니? 3 플러스. 아연 모르죠? 2 플러스. 철 몰라요? 2 플러스. 니켈 몰라요?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수소는 플러스네요. 구리 몰라요? 2 플러스. 수은 2 플러스. 은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산화수를 갖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운 거지 뭐, 그죠? 1가짜리만 알고 3가짜리만 아시고 나머지 모르는 것은 그냥 무조건 2 플러스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로 가면 갈수록 뭐죠? 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예요. 반응성이 크다는 건 화학 반응 잘한다는 거고요. 어떤 반응 잘한다고요? 산화 잘한다는 거예요. 산화 반응을 아주 잘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산화를 잘한다는 얘기는 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뭐예요? 전자를 잃는 성향이 뭐하죠? 큰 거예요. 전자를 잃는 성향이 크다라는 거는요. 전기 음성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전기 음성도라는 것도 이제 튀어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걸 전기 음성도라 그래. 그러면 산화를 잘하면 전자를 잘 당겨요, 잘 못 당겨요? 전자를 잘 당기면 전자를 잃어버리기 어렵겠지. 얘는 잘 잃어버리니까 전기 음성도가 뭐 한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작은 거예요. 뭐 이렇게 일단은 표현을 해보자고요. 친숙하게 계속 봐야 되죠. 맞지, 그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거의 정 뭐죠? 반대예요 라는 겁니다. 이런 걸 반응성의 순서라 그래. 그러면 인류가 발견한 금속은 이 중에 뭐를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거지? 금. 왜 얘를 제일 먼저 발견했을까? 얘는 반응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원자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녹이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재련해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발견한 게 순서를 보니까 누구래요? 구리. 구리를 발견한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지나서 무슨 시대? 철기 시대. 왜 철기가 청동기보다 더 나중에 발견됐을까? 반응성이 더 뭐하지? 커요. 다른 거랑 반응해서 화합물을 만들면 성질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중에 순수한 철을 뽑아내려면 얘가 세게 붙으니까 떼어내기가 어떻다는 거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중에 발견된 게 최근에 매장량은 많지만 알루미늄이 나중에 발견된 이유는 얘 반응성은 엄청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산소랑 붙어 있는 걸로 존재하는데 그중에 산소를 떼어내는 기술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 20세기나 들어와서야 쓸 수 있었다. 한때는 알루미늄이 금보다도 비쌌었어요. 알루미늄 반지 그러면 엄청난 결혼 선물이었죠. 알루미늄 캔 주면 야 이런 비싼 거를 지금 줘도 안 갔잖아요. 줘면 날 쓰레기 취급하나 뭐 이렇지 뭐. 그죠? 뭐 그런 상황이지 뭐. 희소성 때문에 그렇지 뭐. 자, 어쨌든 알루미늄. 그러니까 이 순서, 금속의 발견, 사용 순서는 뭐에 관련이 있다? 반응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농기구 발달, 철의 재련 하게 철의 재련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련이라는 건 철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기본적으로 얘는 반응성이 있어서 누구랑 결합하게 돼요? 산소랑 결합하는 화합물을 만들어요. 근데 이 화합물은 철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로? 철과 산소를 이렇게 따로따로 뭐 해줘야 돼? 분리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는 재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재련 과정은요. 산소를 떨어뜨려서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그냥 이런 걸 재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철을 우리가 뭐 농기구나 이런 걸로 쓰였다라는 거. 뭐 과정식이 그렇게 있어요. 거기 있는 불순물, 뭐 슬러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질소에 관련된 것도 잠깐 보면 공기 중에 질소는 몇 %가 있다? 공기 중에 질소는요 거의 80% 정도 있는 거예요. 78% 정도. 근데 이 질소가 우리 생활에서 왜 중요하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아주 중요한 원료로 쓰였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얘가 NH4라든가 NO3- 이런 이온 물질로 만들어. 무슨 소리냐면 단백질은 여러분은 화학식이 단백질의 기본식은 촌구조라 그래서 CHO 뭐로 돼 있어요? N. 이 구성 원소로 돼 있으면 이제 단백질 구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은 항상 뭐가 필요해요? 질소. CHO는 공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CO2라든가 H2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데 질소를 공급받으려면 얘를 통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질소는 몇 중 결합하는 놈이야? 엄청난 전기력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고요. 그럼 얘를 쉽게 분리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게 일단 토양에서 누가 하냐면은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박테리아들이 아조토박터 이런 것들이 토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얘네들 이온으로 바꿔줘요. 이온으로 바꿔주면 식물체가 이온이면 흡수가 잘 되거든요. 얘네들을 흡수하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식량 생활에 향상시키는 과정, 뭐 이런 과정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질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토양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런 현상, 질소를 이런 이온으로 바꿔줘서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 현상을 좀 어려운 말로 질소 뭐라 그러냐면 고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만 좀 확인하는 거야. 질소 고정이 일어났어요 라는 표현이고, 그럼 질소 고정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나요? 많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량이 굉장히 빈약하게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하버봇이라는 사람이 이걸 많이 만들어냈죠. 이게 이제 비료에 관련된 하버봇이법이죠. 자, 질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하는 과정이죠. 질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수소랑 반응시켜서 얘네들을 뭐로 만들어요? 암모니아라는 물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아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잖아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뭐 될까요? 바로 녹아서 암모늄 이온이 돼버려요.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요. 그러니 내가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그냥 물에 녹여서 뿌리면 뭐를 계속 공급하는 거야, 식물에? 질소를 계속 공급하지, 이게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게 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모니아 만드는 식 과정은 이걸 하버보시가 만들어서 하버보시법이라 그래. 근데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일까 어려운 과정일까? 이 삼중결합을 억지로 끊어서 결합하는 건 굉장히 힘든 기술이에요. 이거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20세기나 들어와서야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고온 뭐지? 고압이라는 엄청난 온도 압력 조건을 줘야 되고요. 여기에다 촉매까지 넣어줘야 돼요. 이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이런 산화철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촉매도 쓰고 즉 활성화 에너지 변화도 시키고 온도 압력도 엄청 높여야 가까스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반응이에요. 이런 걸 하버보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거 물에 녹여서 이렇게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니까 바로 그 양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식량을 만드는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들만 좀 알아두시고. 자, 넘겨서 8페이지 보시면 바로 그 하버보시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화석연료는 나중에 탄화수소 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탄소화합물 할 때. 미리 지금 설명은 더 머리 복잡해지거든요. 일단 읽어만 보시고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가봅시다. 됐지?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였냐면은요, 9페이지 했었어요. 자, 원소, 그 다음에 화합물, 이거 순물질들이잖아요. 자, 구분하는 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었던 겁니다. 호돈소 물질, 뭐 이런 것들 표현하고요. 원자와 분자. 자, 분자는 항상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 금속이 들어가면은 절대 분자가 아니다. 알았지? 18쪽 원자는 분자이긴 하지만 공유결합을 하지 않는 분자다. 18쪽 원소는 1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라고 한다.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이어야 하는데 18쪽은 공유결합을 없어도 분자로 존재한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읽어보시면 되고. 원소기호 쓰는 법 설명했었고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거기 원자들 이름 몇몇 개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분자에서 원자 수하고 전체 분자 뭐 이렇게 종류들 표시하는 거 다 설명을 한 번씩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10페이지에 성분 원소 확인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가끔 나오긴 하는데 뭔 소리만 알면 되는데요. 성분 원소 확인.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자, 거기에 두 가지로 그 어떤 화합물 안에 어떤 원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주 쉬운 방법인 거예요. 무슨 반응으로? 불꽃 반응. 자, 뭐냐? 이 원소는 가열하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지? 독특한 색깔이 나타나요. 그 색깔 보고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불꽃 반응. 근데 여러분, 이 불꽃 반응을 하는 건 대부분 뭐죠? 금속만 불꽃 반응. 그래서 불꽃 반응 색깔이 일어나는 건 뭐를 확인할 수 있니? 그 안에 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색깔지 몇 개 나왔죠? 리튬 무슨 색이래요? 네, 붉은색. 자, 가열을 했는데 붉은색이 나와요. 일단 리튬이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노란색이 나오면은요, 나트륨이고요. 칼륨은요,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구리는 청록색. 스트론튬도 진한 빨간색. 이런 식이지, 그지? 근데 명심해야 될 거는 이 불꽃 반응은 모든 금속이 다 나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꽃 반응 일어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또 나머지 금속들은 불꽃색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그냥 투명한 거죠. 마그네슘 혹시 알아요? 마그네슘 옛날 사진 찍을 때 뻥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후라시처럼. 아, 모르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이 판때기를 하나 들고 있고요. 옛날 사진기예요. 갑자기 여기서 펑 터져서 사진을 찍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색이 흰빛이에요. 흰빛. 이게 마그네슘을 터트리는 거거든요. 마그네슘의 불꽃색이. 미안해. 그런 게 미안해. 그런 게 있는 거야. 있다고 해줘. 자, 이런 색깔. 불꽃 반응은 모든 금속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얘네들은 각각 독특한 색깔이 있다는 거지. 자, 나트륨의 불꽃색이 무슨 색이라 그랬어요? 노란색. 그럼 나트륨 여러분, 이온의 불꽃색은요, 무슨 색일까요? 나트륨 이온의 불꽃색은 무슨 색일까요? 자, 분명히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은 같아요, 달라요? 화학적 성질이 완전 달라요. 나트륨은 불안정하고 나트륨 이온은 안정한 입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도 나트륨이 필요해요, 안 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항상성 유지할 때 나트륨이 나트륨 펌프 이용해가지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나트륨 안 먹으면 죽어요, 생명체들은. 그래서 나트륨을 어떤 식으로 섭취를 하죠?
소금으로 먹는 거예요. 소금으로. 맞지? 소금이 없어요. 그럼 나는 나트륨 원자를 먹으면 되나? 금속?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좀 집어넣으면 나트륨이 보급이 되는 건가요? 왜 안 돼요? 돼요. 돼. 왜 안 돼? 야, 내가 철분이 부족해요. 철이 부족하는 거야. 철이. 알겠니? 철이 없잖아. 그럼 못을 막 먹으면 철분 보충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왜 안 됩니까? 똑같은 철인데 먹어서 소화시키면 되지, 그지? 큰일 나요. 큰일 나. 똑같은 거라고 직접 먹으면 안 돼. 먹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은 뭐가 다를까요? 자,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의 차이는 뭐 차이가? 전자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완전히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이야. 나트륨 우리가 섭취하는 건 이온으로 섭취해야 돼. 왜? 안정한 상태에서. 왜? 안정하다는 얘기는 반응을 거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정하게 내 몸에 돌아다닐 수 있는데 원자로 섭취하면 불안정하지. 입에 들어가는 순간 노란 불꽃을 내며 터져요. 그리고 이온이 되긴 해요. 입은 없어지고 이온은 몸으로 들어오고 뭐 그 정도 보충하려면 각오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야. 그럼 나트륨 이온이 있는 거는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나옵니다. 똑같이 노란색이에요. 이온이나 원자나 불꽃색은 뭐하다? 똑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금이 있어요. 자, 소금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가열하면 무슨 불꽃색이 나오죠? 노란색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트륨 원자가 아니라 나트륨 뭐예요? 이거는? 이온이거든요. 이온 결합으로 존재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온과 원자는 불꽃색이 뭐하다? 똑같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물론 화학적 성질은 완전히 달라요. 알았지? 근데요, 이 불꽃색이에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금속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비금속은 나오나요, 색깔이? 비금속 색깔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빛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노란색, 빨간색 이건 다 무슨 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이에요. 그 가열했을 때 나트륨은 여기 있는 전자껍질이라는 게 있는데 에너지 주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건 위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 떨어지면서 내놓는 방출하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가시광선으로 나오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금속 같은 경우는 가열하면 올라가다 떨어지긴 해요. 근데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색깔로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외선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에너지 방출하는 건 맞아요. 자,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금속으로 확인합니다. 근데요, 이 불꽃색이 뭐한 놈이 있죠? 같은 놈들이 있어요. 얘도 빨간색이고 얘도 빨간색이야. 루비디움 빨간색입니다. 리튬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스트론튬도 거의 빨간색. 그럼 이걸로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루비디움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쓰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스펙트럼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 원자들, 금속 원자의 종류를 구별합니다. 자, 스펙트럼은 원자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원자들이 전자 전이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의 형태들이 다 에너지가 달라요. 그 에너지를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선만, 이 얘네들만 보면 얘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자, 스펙트럼 사용하는 건 왜 사용한다고? 불꽃색이 뭐 할 때? 같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스펙트럼은요, 여러분 스펙트럼은 종류가 몇 가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연속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연속과 불연속으로 나누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속 스펙트럼 뭘까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같은 거. 색깔이 나눠졌잖아요. 그게 연속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구분돼 있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걸 연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 뭐 태양빛도 결국 무지개 태양빛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빛이라는 이 형태도 연속 스펙트럼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죠. 불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니? 쭉 연속적인 게 아니라 중간중간 불연속적이라는 거지. 이때 에너지 출입으로 표시하는데 표현은 두 개가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나눠집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빛을 뭐 하는 거니? 특정한 파장만을 흡수한 거고요. 방출은 특정 파장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사진을 찍으면은 어떤 원자를 찍을 때마다 이렇게 특별한 에너지 선이 그려져요. 에너지 선. 방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에너지 선이 그려져요. 알았니? 그럼 방출선은 요거는 까만색으로 보통 그려요. 까만색. 근데 지금 공무원 시험이 색깔 컬러풀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다 무슨 스펙트럼? 불연속. 연속은 어떻게 되니? 그냥 쫙 이렇게 펼쳐진 걸 연속이라고 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이게 흡수하고 방출인데요. 이 불연속 스펙트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리튬을 찍었어요. 스펙트럼 사진으로. 그럼 리튬은 이렇게 선이 세 가지 선이 그려졌대요. 근데 어떤 화합물인지 모르는데 찍어보니까 빨간색이 나와요. 빨간색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는 리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튬이 없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여기에 이게 리튬이란 말이에요. 빨간색을 띤 리튬이야. 근데 A,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하나 있어요. 불꽃색을 해보니까 빨간색이에요. 그럼 이 A가 리튬일까요? 아닐까요? 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지. 그러면 다른 원소예요. 얘는 루비듐이냐 뭐 아니면은 스트론튬 이런 걸 거야. 얘가 리튬이 있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요 세 개가 모두 같은 선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일치되는 거를 고르는 거야. 요게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모든 선들은 다 뭐하다는 얘기죠? 원자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선이 겹치는 게 있으면 그 원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걸로 찾는 거죠.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게 스펙트럼입니다. 라는 거. 알겠니? 정리해 두시고. 또 볼 겁니다. 이 원소 확인은 조금 더 중요해서 세 번째는요. 이제 구분을 계속 하는 건데요. 구분을 하는 건데 앙금 색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앙금 자주 나오는 건데요. 앙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앙금, 고체입니다. 고체. 그러니까 이게 이온들이 결합해서 가라앉는 걸 앙금이라 그래요. 그 이온이 거의 안 되는 거죠. 불용성 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고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같은 건 어때요? NaCl 같은 거. 물에 녹이면 가라앉나요? 녹잖아요. 이런 건 수용성 염이라 그래요. 그럼 일단 나눠보면 지금 이온 결합 물질은요. 물에 잘 녹아서 이온이 되는 것도 있고 물에 안 녹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수용성 뭐가 있나? 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불용성 염이라고 하는데 이 불용성 염을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은요. 앙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한 염은 나중에 중화반응에서 또 배우지만 이 염이라는 게 뭐죠? 이온 결합 물질을 얘기하는 게 소금 염자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NaCl이죠. 맞죠? 그럼 이걸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결국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물에 넣고 어떤 거는 고체가 되는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온수 세는데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앙금이 생겨버리면 걔네들이 붙어서 가라앉기 때문에 그만큼 이온이 빠져버려요. 그 이온까지 더 세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일단 수용성 염, 얘는 항상 이온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거. 자, 이런 이온들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은 전부 다 물에 잘 녹습니다. 예를 들어 KNO3가 있어요.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요. 앙금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NH4SO, NH4,2SO4. 자,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 있어요. 이거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물에 잘 녹아요. 암모늄 이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온 결합 물질에 얘네들이 있으면 물에 굉장히 잘 녹는 거야. 절대 앙금이 아니야. 알았니? 자, CaCl2 이거 앙금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온 결합은 물에 녹으면 다 녹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그쵸? 이게 대표적인 이 이온들은 앙금을 형성하지 않는 이온이야. 이런 걸 무슨 이온이라 그래? 수용성 염이라 그래.
그냥 외우시는 건 이렇게 얘기죠. 아무나 칼질 하나염? 그렇게 외우세요. 알았어? 아무나, 암모늄이잖아. 아무나 칼질 하나염. 어떤 식으로든 외워야지, 그치? 자, 불용성 염은 뭘까요? 이걸 제외한 이제 나머지들의 염인데, 요거는 색깔별로 좀 알아둬야 돼. 색깔별로. 예를 들어, 탄산이온과 황산이온으로 앙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이 붙었는데 앙금된다. 이건 모조리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 앙금이에요. 하얀색 앙금.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CaCO3, CaSO4. 자, 칼슘이온과 결합하는 물질들은 전부 다 앙금입니다. 화학결합이 일어나면 얘네들은 가라앉아요. 얘네들은 이온수에서 빠져요. 또 바륨이 있어요. BaCO3, BaSO4 이런 것들도 앙금이에요. 전부 흰색입니다. 이게 앙금이래요. 무슨 색깔이냐? 흰색. 다음 중 색깔 다른 앙금 고르세요. 그럼 이런 거 잘 살펴보시면 돼요. 칼슘과 황산이 있으면 전부 다 흰색 앙금이라면 흰색 앙금이에요. 또 뭐가 있냐? 은이 있습니다. 은도 Ag2CO3 아이고 Ag2CO3 Ag2SO4. 자, 동일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은 전부 다 앙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Mg도 있어요. MgCO3, MgSO4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자, 근데 마그네슘은요, 요것만 앙금이에요. 요건 앙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유명한 거 Ag 뭐 있을까? Cl, 염화은. 염화은 생겼다. 이건 무조건 흰색 앙금이에요. 염화은, AgCl. 그 다음에 ZNS, 황화아연. 자, 황이온과 결합하는 것들 중에 아연이 붙으면 얘네들은 흰색이에요. 자, 얘네들은 좀 다른 예외죠. 탄산과 황산이 결합해서 흰색 앙금 생깁니다. 앙금 색깔은 무조건 흰색입니다. 됐다면, 흰색이 됐다면. 그리고 AgCl, ZNS, 요거 흰색 앙금입니다. 요 정도 확인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노란색 앙금도 알아야 돼. 노란색. 색깔이 앙금이 됐는데 노란색을 띄어요. 구별하는 거죠. 자, 누가 있냐면은요, 대부분은 아이오딘과 결합해서 앙금이 됐네. 그러면 노란색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거, 이런 건 노란색 앙금이야. 자, 뭐가 있을까요? AgI. 아이오딘이나 은이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입니다. 앙금이에요. 물론 AgBr도 연한 노란색이에요. 얘는 진노란, 연한 노란, 노란색 계통이에요. 할로젠 원소와 은화합물의 색깔은 노란색 계통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요거는 할로나 17족 원소지만 은과 결합했을 때 얘는 무슨 색이라고요? 흰색이에요. 자, 또 하나는 유명한 건데 PbI2가 있어요. 아이오디나 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요도와 납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는. 자, 요거 노란색이에요. 색깔. 앙금이에요. 자, 유명한 거 하나가 CDS, 황화카드뮴. 요거 노란색 앙금이에요. 자, 요거는 아이오딘이 없어. 그죠? 그래도 노란색 앙금. 하나만 더 하죠. 자, 검은색 앙금이 있어요. 검은색 앙금. 황화이온과 결합하는 물질입니다. 황과 결합하면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 자, 대표적으로 PBS 이런 거, CUS 이런 거, HGS 이런 거 등등등등등. 자, 황과 이온이 결합했네. 금속 양이온과 결합했네. 이거 뭐라고? 노란색 검은색 앙금들이에요. 근데 황과 결합한 것 중에 검은색 아닌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아연은 흰색이에요. 카드뮴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섞어서 잘 구별해야 돼요. 이 중에 앙금색끼리 같은 거 고르세요. 이렇게 섞어놨을 때 잘 선택할 줄 아셔야 돼.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색깔별로. 알았나? 요 정도만 이 원소 확인들은 생각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하죠. 추가적으로. 네 번째. 자, 입자 확인하는 지금 과정인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gCl, 즉 AgCl 여기에 Cl-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요. 염화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자, 뭐 넣으면 돼요? 뭐 넣으면 염화이온인지 확인할까요? 은 집어넣으면 돼요. 은이온을 넣는데 흰색 앙금이 생겼네? 그럼 얘는 뭐다? 염화이온이야. 이거 확인하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 아이오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뭐 넣으면 돼? 은이온 넣는데 노란색 앙금이 생겼네. 그럼 이건 아이오딘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알겠니? 자, 여기에 NaCO3, Na2CO3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물질을 확인하는데 얘가 Na2CO3거든요. 이게 NA와 CO3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얘네들을 무슨 반응시켜요? 불꽃 반응시키면 알 수 있어요. 불꽃 반응하면 이 중에 뭐 알아요? 나트륨. 노란색 나오면 나트륨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탄산이온이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흰색 앙금 생기는 걸 넣어보면 되잖아. 그지? 칼슘을 넣거나 또는 얘네들 중에 은이온을 넣거나 바륨을 넣어봐서 흰색 앙금.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흰색 앙금 생기는 건 두 가지거든요. 황산이온일 수도 있고 탄산이온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어느 게 맞을까? 황산일까? 탄산일까? 이건 가열해보면 황산이온과 탄산이온을 구별하는 방법은 황산과 탄산을 구별하는 방법은 가열하면요. 여기선 CO2 기체 나와요. 가열하면요. 얘는 기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흰색 앙금인데 탄산이냐 황산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를 이용해라? 가열해서 기체가 나오냐 안 나오냐로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문제 유형으로 가끔 많이 나옵니다. 물질들 섞어서 얘네들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불꽃 반응을 이용하거나 뭔가 집어넣어서 앙금으로 구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해 나가는 것들,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기초적인 내용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이 정도 한번 더 정리하죠. 자, 네 번째는 연소 생성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연소 생성물. 자, 어떤 걸 연소시킵니다. 어떤 걸 연소시킨다는 건 여러분 뭐와 뭐를 반응시키는 거죠? 연소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연소라는 건 연료와 산소의 반응이에요. 항상 산소가 반응하는 걸 연소라 그래요. 근데 그 반응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빛과 열이 방출돼야 돼요. 천천히 일어나면 녹슬었다고 하는 거예요. 철이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 녹슬었잖아. 근데 그게 격렬히 일어나면 철이 연소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반응 속도의 차이예요. 자, 연소 생성물. 근데 이 연료가 C와 H로 된 연료, 탄화수소라면 얘가 산소랑 반응하면 생성물은 뭐죠? 생성물은 CO2하고 뭐밖에 안 나와요? H2O. 자, CO2와 H2O 나오는 걸 무슨 연소라 그래?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완전 연소가 아니라 무슨 연소도 있을까요? 불완전 연소도 있어요. 그럼 어떤 화학 반응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 즉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되는데 완전 연소라고 하면 뭐가 충분한 연소일까요? 산소가 충분하면 완전 연소. 그럼 CH를 완전 연소시켰다면 항상 생성물은 몇 가지? 두 가지만 나와요. 근데 CH에서 불완전 연소시켰대요. 이 말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야. 즉 이 연료를 다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러면 생성물은 몇 개 나올까요? 생성물은 2개 이상이 나와요. 일단 뭐는 꼭 나와요? CO2와 H2O는 나오겠죠. 게다가 C도 나오고요. 뭐도 나와? CO도 나오고. 그치? 이렇게 생성물 종류가 똑같은 걸 연소시켰는데 더 많이 나오네. 이거는 불완전 연소입니다. 특히 이 C가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태울 때 시커먼 연기 나오잖아. 이건 불완전 연소가 되었다는 거죠. 산소양이 부족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해결할 게 뭐냐면 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지금은 계속 입자들을 확인하는 방법, 기본적인 거 얘기하고 있어요. CO2를 확인하고 싶어요. 자, 이 CO2 확인은 뭐로 할까요? 얘가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는 뭐로 알아요? 석회수를 통과시키면서 아는 거예요. 자, 이 연소 생성물 중에 첫 번째 이산화탄소를 확인해 봐요. 어떤 걸 연소시켰는데 이산화탄소가, 즉 탄소가 포함된 산소산화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방법은 무슨 수? 석회수. 여러분, 석회수의 화학식이 뭐예요? 석회수의 화학식은요, CaOH2예요. 수산화 칼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석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석회수는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용액 1에서 무색 투명해요. 그냥 물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CO2가 들어가. 그럼 얘랑 반응해서 혹시 뭐 생길까? CaCO3가 만들어져요. 탄산 칼슘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물질을 석회석이라 그래. 석회석. 석회색이 아니야? 석회석. 석회석은 돌멩이야. 그러니까 얘 투명한데 이산화탄소 들어가서 뭐 생겼다? 돌가루 생긴 거야. 그러니까 물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 뿌옇게 되겠죠. 무색이 어떻게 되니? 뿌옇게 바뀌네. 이게 이산화탄소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석회수가 뭔지 알아도. 두 번째로 물을 확인해 볼까요? 이게 물인지 아닌지 뭘로 알까요?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이건 확인이에요.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뭐 있니? 무슨 종이 있는데?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화학식은 코발트고요. Cl2예요. 염화 코발트. 자, 이 종이의 색깔이 바뀌어요. 자, 물이 없으면 푸른색인데 물이 들어가면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 염화 코발트 종이가 색깔 변한다. 푸른색이 빨간색 됐어요. 물을 먹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랑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뭘까요? 리트머스예요. 리트머스 종이. 그것도 푸른색이 빨간색이 되고 하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리트머스. 자, 리트머스는 푸른색과 빨간색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거는 뭐에 쓰이는 리트머스? 이것도 종이에요. 뭐냐면은 산성과 염기성을 아는 지시약이에요. 즉, 푸른색이 되면은 염기성이라는 거고요. 그 종이가 빨간색으로 되면은 산성이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시약이죠. 같은 종이고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많이 헷갈립니다. 자, 다음 중 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로 확인한다. 이러면 냅득 그냥 답을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리트머스는 산성 염기성, 물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흡수하는 것도 좀 기억해둬야 돼요. 실험 과정에서 물을 쫙 빼내버려야 되는 실험 도구들이 있어요. 이런 걸 탈수제라 그래요. 탈수제, 건조제. 자, 실험 과정에서 물을 흡수하는 거 뭐 있을까요? 뭘 쓰니? 거의 대부분은 진한 황산 씁니다. 진한 황산. 황산은 진한 황산과 묽은 황산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묽은 황산은 안 돼. 진한 황산을 써야 돼. 진한 황산은 물을 굉장히 잘 흡수해요. 또는 뭐 있어요? 물 흡수하는 거 여러분. 실리카겔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 김 일대 이렇게 봉다리 하얗게 드는 거 있잖아. 그 실리카겔이죠. 실리카겔. 자, 이런 것들은 물을 흡수하는 거야. 자, 물을 확인하는 거와 물을 흡수하는 건 달라요. 진한 황산을 통과시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물을 흡수했어요. 그럼 물이 잃어버린 거야. 그럼 진한 황산은 물을 흡수한 것만큼 질량이 어때요?
증가하는 거죠. 그럼 그 질량 차이로 뭐 할 수 있어요? 물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수소가 얼마 있고 산소 얼마 있고 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로 이제 바뀌어지죠. 자, 진한 거 실리카겔 확인하시고 아시겠지? 물론 이 이산화탄소가 확인하니 이건 흡수도 해요. 이건 확인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흡수도 해요. 근데 보통 이 염기성이잖아요. 수산나트륨이. 그 NaOH라는 것도 뭐를 흡수할 수 있어요? CO2를 뭐하니?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하나 성질이 더 있어요. CO2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뭐도 흡수할까요? 물도 흡수해버려요. 수산나트륨은. 자, 염기인데 물을 흡수해서 녹아버리는 현상의 물질,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성질을 뭐라 그래? 조회성. 자, 용어를 알아두시라는 거야. 갑자기 조회성 있는 거 고르세요. 그럼 물을 흡수해서 뭐 하는 성질이니? 녹아버리는 성질을 조회성이라고 해. 뒤에서 또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소개만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염기, 수산나트륨, 이산화탄소와 물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건조제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산성 건조제, 염기성 건조제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11조까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원자량, 분자량, 몰, 요 관계들을 정리를 할게요. 고생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